대신 또 다른 분들보다도 아까도 저기 한 어르신이 옆에서 이제 기다리시길래 오늘 무슨 행사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 간담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저기 그 자식들이 오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들 토요일이다 보니까 뭐 가정에 일도 있고 있으셔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오시는 분들은 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님 생각해 주신다라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나중에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그 보호자 간담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다들 바쁘신 시간에 여러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제 소개부터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소개를 좀 늦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그 리아원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 임기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저희 그 시설장님이 이제 다들 이제 뭐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말씀을 나누시고 하셨을 텐데, 이제 모처럼 말에 또 저희도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제가 회사의 책임자다 보니까 또 센터장한테 얘기를 못 하셨던 내용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또 이런 것들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회사 정책에 좀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그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뭐 대부분 이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과거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맡기는 기능들.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 맡겨놓고 그냥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부담이나 이런 거 좀 들어보시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맡겨놓고 난 이후부터 가정에 있어서의 생활들, 그리고 여기서의 생활들을 어떻게 생활하시는지가 연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립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집에서도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같이 케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혼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정 내에서 역할도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 센터 내에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한번 연계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이런 시간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한 시간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간단한 소개해드리고, 그 이후에 또 예를 들면 어르신들 케어하시다가 뭐 집에서 궁금하신 말을 케어하시는데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뭐 경영 철학이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거창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뭐 청라 지역에서 주간보호 정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맡기는 기능들, 어르신들을 이렇게 맡겨서 그냥 케어하는 기능들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곳이었다라면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들은 이제 앞으로 어르신들이 가능하면은 오랫동안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도 재가 생활을 하시면서 재가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들이 저희 최종적인 목표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지역과 그리고 자립과 연결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지역 내에서 지명도가 올라오고 안정이 된다라면은, 저희들이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여기 이 지역 내에서만, 인천 청라 쪽에서만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주간보호가 잘 된다고 해서 주간보호만 계속 하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자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받는데 익숙해 오셨던 것들이 있다라면은 이런 재활이라든가, 그래서 신체 재활이나 아니면은 이 마인드, 그래서 인지에 대한, 생각에 대한 재활들도 저희들이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혼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케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이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활동들, 그리고 내에서도 지역 내 우리 센터 내에서도 다양한 정보 교환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과의 이런 다양한 연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저희 기본적인 경영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맡고, 저희들 믿고 맡겨주시는데, 뭐 저희에 대한 또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인지 사실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뭐 제 소개 드리는 선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회사는 원래는 이제 여기가 리아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그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그 장비한 기관들이 이런 개인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작은 규모의 소규모로 갔다고 생각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확장성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투명하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주식회사 본사 이름은 저희가 호또 리하빌리 시스템즈 코리아라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아마 딱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은 그런 일본틱한 냄새가 나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본사는 그 일본에 지금 그 적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직원들만 한 500명이 되는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20년 이상 이쪽 사업을 해오셨던 분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셔서 이쪽 그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리아원이 오픈한 지 한 3년 정도 됐지만은 뭐 저희들이 경력이 3년인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하고 이 숭실대에서 이 노인 케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그 내용들을 현장에서 배웠던 것들 이론과 같이 접목시켜서 그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수준 높은 케어를 한다라고 감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내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리아원이라고 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가 복지 서비스들, 재가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앞으로 비급여 서비스들도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어르신들을 같이 이렇게 케어를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지금 뭐 주간보호센터 이용이나 방문 요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부모님의 케어라고 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뭐 긴 여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들, 고민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저희들 대부분이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부모님을 간병을 하다가 케어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실은 애를 키우는 것들도 사실은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하지만은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도 평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다 사실 전문가가 될 수 없고 사실 처음에 어르신들 케어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혼자서 케어하시기 힘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케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과 이런 의견을 나누면서 그리고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법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저희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연계를 하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 주간보호센터가 가장 그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그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저희 센터장님도 지금 그 간호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밑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렇게 해서 보건의료 직종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들보다도 사실은 이런 그 의료 서비스에 많이 치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중증인 어르신들이 오시더라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여기서 마지막까지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나 의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의료적인 조치나 의료적인 서비스들이 필요할 때는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과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런 그 생활하시는 공간들, 이런 생활한 공간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서 사실은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성기부터 해서 그리고 만성기 그리고 지금 이런 생활하시는 공간들 모든 걸 다 포함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실은 마지막까지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리아원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2019년 7월부터 저희가 오픈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아시겠지만 뭐 주간보호센터와 방문 요양을 그리고 방문 목욕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단기보호 서비스 아마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아마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보호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전체 그 한 달 중에 이제 9일 정도를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제 맡기시면은 저희들이 야간에서 여기서 숙식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을 케어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원은 4명 정도인데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 어르신들 케어하시다가 뭐 급하게 뭐 다른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경조사 때문에 집을 비우셔야 되는 경우도 생겼을 때는, 그럴 때는 저희한테 어르신들 맡겨주시면은 야간까지도 식사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하루 종일 어르신들 케어해드리는 그런 단기보호 서비스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요양원이나 이런 곳들을 찾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방문 간호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또 서비스들까지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종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장기요양 기관 내에서 이렇게 그 다양한 의료 직종들이 포진되어 있는 경우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노인과 관련된 부분들 다 전공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미 정기적으로 일본 쪽과 연계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 교육들도 정기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수준 높은 케어를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부족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인 예를 들면은 뭐 병원의 조치라든가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는 병원과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아프면 아무 병원이나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인근에 있는 청라베스트 노인병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활 중심의 이런 병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인천에 있는 노송병원, 여기는 이제 급성기 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스퀘어 병원까지 해서 사실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입원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여기 기존에서 생활하셨던 생활 기록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케어하거나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병원과 연계를 하고 있어요. 다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뭐 돌보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을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리는 쪽의 상황들이었다라면은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남아있는 잔존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그 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를 도와드리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특히 요즘 여름 같은 경우가 탈수되기가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수분 섭취를 항상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분 섭취가 잘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배변 활동들도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배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서 잘 걸으실 수 있는 그런 연계선상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식욕이 돌아오시는. 그래서 사실은 어째 보면은 이런 그 선순환적인 효과들이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수분 섭취가 잘 되지 않을 경우들이라면은 전반적으로 의식이 떨어지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낙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만약 병원에 집에서 넘어지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다리에 근력이 떨어져서 사실 그렇다라고 치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낙상이 되는 경우들은 수분이 떨어져서 의식 수준 자체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수분만 잘 섭취하게 해주셔도 충분히 낙상 예방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보행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많이 걷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물론 이제 야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면은 화장실 자주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9시 전까지는 보통 어르신들이 주무시기 한 3시간, 2-3시간 전까지는 가능하면 수분 섭취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침에 오시면은 가능하면 오전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센터를 이용을 안 하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센터를 이용 안 하시는 날에는 가능하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전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해주시면은 야간에 화장실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에는 가능하면 1500cc 이상은 수분 섭취를 하실 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어르신들 변비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비 같은 경우들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식사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 집에서도 식사를 하실 때 뭐 입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입맛이 없어서 못 드시는 경우는 결국은 활동력을 높여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잘 씹지 못하는 경우들, 잘 삼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례가 걸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자세를 잘 바꿔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씹는 운동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식사하시기 전에 이런 혀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식사하시기 전에 구강체조 같은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뭐 살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목넘김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케어를 하실 때 필요한 케어밥 이런 간단한 팁들은 저희가 이런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집에서도 여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똑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요건 넘어가고요. 저희가 하는 서비스들 중에는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저희가 건강한 어르신들도 많죠.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가 보행을 하시거나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조금 더 노쇠해지시거나 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혼자서 걷지 못하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룹을 좀 나눠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건강하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행이라든가 자립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끼리 따로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조금 중증인 어르신들은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저희 쪽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분들의 가장 큰 욕구들이 뭐냐면 재활입니다. 재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재활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부분의 이제 재활이라고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뭐 저주파 치료를 하거나 찜질 치료를 하거나 통증 치료 중심으로 재활이라는 것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급성기에서는 처치하거나 치료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재활은 어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오른쪽 마비가 와서 오른손을 못 쓴다고 했을 때 이 못 쓰는 오른손을 고치는 것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왼손을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예를 들면은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재활 치료를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재활은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남아있는 잔존 기능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 때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주간보센터나 시설 이용을 하실 때 오시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뭐 가족이 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집에 있으면은 심심하니까 오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도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안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쪽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상하게 예전에는 활동성이 떨어지셨던 분들도 집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고 움직이시는데, 근데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예전에 그런 경우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많은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집에 가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좀 위험하신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셔서 낙상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댁에서도 오히려 더 이제 예전보다 더 좋아지시는 경우도 생겼을 때, 그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조심을 해주셔야지 사실은 낙상 사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만약에 낙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낙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절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골절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이런 위험한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 집안 내에서도 잘 한번 환경 정리를 해주셔서, 그래서
낙상이 나더라도 골절로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 아마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니까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재활 프로그램들 자체가 이 신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코그니사이즈라고 그래서 실제로 신체를 움직이면서 인지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보호자분들은 아니 이쪽 치매 관련된 인지 프로그램도 안 해주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인지 프로그램들과 사실은 베이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인지와 신체 재활이 같이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어르신들, 이용자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계속적으로 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르신들이 단순히 좋아졌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혈색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잘 걸어 다니시네? 라는 이런 주관적인 평가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가지고, 과학에 기반을 두고, 저희들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런 생활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 가능하면은 이 원 내에서만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지금 뭐 옥상에 있는 저희가 별도로 원예처럼 상추라든가 이런 것들 간단히 심어서 저희들이 따서 점심 때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요 앞에 저희가 커넬웨이가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가서 날 좋을 때는 어르신들과 산책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기 홈플러스나 이런 쪽에 같이 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지 활동이죠. 그래서 슈퍼마켓 가서 같이 물건을 사거나 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 중에도 어느 정도 뭐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인지가 예를 들면은 치매가 있으신데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이런 마트에서 장보기가 정도는 같이 어르신들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리아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지 한번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또 댁에서도 한번 응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소를 하시면은 제일 먼저 어르신들 평가를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이분들이 어떻게 바뀌시는지를 저희들이 평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고서가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어르신들이 그냥 좋아졌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좋아지신 것도 좋지만 나빠지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쪽에 이용을 하신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될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케어하는데 유의사항이 있는지라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별도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은 저희가 조금 제안 드리는 내용들은 가정에서 꼭 좀 실천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만큼 저희들이 이제 또 부가적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방문 요양이죠. 그래서 사실은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꼭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 요양 같은 경우들도 원하시는 방문 운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가서 그냥 단순하게 청소를 해드리거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서 운동 프로그램들 마찬가지로 이런 요양보호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런 식단이라든가 요리 프로그램들 그래서 다양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요양보호사들의 이런 수준들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시는 것처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들이 다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높이고 기존의 다른 방문요양센터들이 사실은 프리랜서 개념이 많잖아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사실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철저하게 내부에서 컨트롤을 통해서 그리고 가능하면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원 내에서 저희 리아원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는 아니면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항상 보면은 댁에 가서 사고 나시는 경우가 거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것들이 내부에서만 열심히 어르신들 케어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대부로 찾아가서 왜 자꾸 넘어지시는지 아니면 왜 자꾸 사고가 나시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래서 뭐 이런 침대에다가 이런 봉을 설치를 해드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입구에 저희들이 뭐 단차를 해소해드리거나 하는 형태로 이런 주택 개보수 활동들도 기존에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서 어르신들이 뭐 화장실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게 불편해 보이신다라면은 그거는 어째 보면은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간단한 도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시면은 충분히 쉽게 케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주건보호센터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로 병원을 가야 되거나 정말로 내가 이제는 한계가 왔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 너무나 이제 케어하는 것들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됐을 때는 어찌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요양원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을 생각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물론 당연히 어르신들 케어를 하다 보면 급하게 아니면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어르신들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빠지는 그 시기 한두 달 정도만 집중적으로 치료만 받거나 아니면은 케어를만 받으시면은 다시 복귀하셔서 일상생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어르신들 요양원을 보내버리거나 아니면은 요양병원을 가시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이제는 좀 제과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병원에서 필요한 시기는 저희들이 저희 병원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같이 케어를 해서 병원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시점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르신들이 언제쯤 다시 복귀해서 일상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들을 생각을 하신다라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희하고 한번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쪽 사업을 벌써 1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요양원들, 좋은 요양병원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시면은 정말 어르신들, 요양원들 잘못 선택을 하시다 보면은 의외로 낙상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도 많고 사실 관리가 안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돌아가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어르신을 생각하신다라면은 뭐 새로 생긴데 이런 데가 아니라 조금 더 제대로 된 케어를 하는 곳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릴 때도 혹시라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저희들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저희들이 또 무엇보다도 이 케어라고 하는 것들이 어르신들 타인을 케어하는 것들이 돌봐드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 직종만큼 사실은 이런 다양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요양보호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들이 어르신들 케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이런 정보들, 지식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케어 서비스들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시겠지만은 급여 제도라는 것들이 한도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가능한 서비스가 있지만 안 되는 서비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제도권 내에 없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급여 서비스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들,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희 리아원에는 휠체어가 탑재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신 경우라고 한다라면은 저희 성형 차량으로 이용을 해서 하셔가지고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이동 서비스들을 저희들이 비급여로서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여행을 간다거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그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 모아서 저희들이 같이 요양보호사가 동행을 해서 같이 이런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영양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메타폴릭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시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잘 씹지를 못해서 영양 섭취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식사 관련된 영양 지도들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문 운동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 주건보호센터에서는 충분히 서비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나중에 집에서도 받아보고 싶다라면은 저희들이 물리치료사가 관여를 해서 방문 운동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 보셨던 이런 다양한 복지연구라든가 이런 뭐 손잡이 설치, 뭐 단차 회소 이런 것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주택개보수라는 서비스들도 저희가 비급여로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도 한 2년 반 가까이 이쪽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주변에서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2020년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서 상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매체들 속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거나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돌봄 모델을 가지고 사실은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의 의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들에 있는 그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직접 교육도 사실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한국 내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좀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내부에서만 역량을 키우는 것들이 아니라 최대한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그래서 지금 여기 시니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이죠.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과 이런 좀 건강 활동들, 프로그램 활동들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쪽 연희동 성당, 서구 연희동 성당도 동일하게 해서 좀 가능하면은 지역 내에서도 어르신들이 이런 장기형 서비스를 안 받으실 수 있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실제적인 일단 예방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짧게나마 한 30분 정도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설계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당연히 뭐 일본에서의 선진국들의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호자 여러분들과 이런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케어는 저희들만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서 어떤 이상 증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케어를 하는데 고민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서스럼 없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의 부담을 줄이시는 방법이고 피하는 게 사실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저희들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저희들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저희 뭐 회사나 아니면 제 내용들 소개해드렸던 것들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뭐 어르신들 댁에서 케어를 하실 때 뭐 어려우신 점이나 아니면은 문제점 아니면 저희 서비스 쪽에 뭐 불만이나 이런 것들 또 제안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뭐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